저번에 3번씩 읽는 거랑 또 제가 뭐 해드렸죠? 이 일장을 나누고 싶은 5명 명단 적는 거. 생전 처음 듣는. 네, 모르셨어요. 강의는 들었는데 그런 얘기는 또 뒤에 있었어요. 강의가 너무 좋다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재현 선생님 들으셨대요? 안녕하세요, 재현 선생님. 오늘도 좋을 거예요. 지훈 선생님 명단 적으셨어요? 명단, 네. 누구예요? 이름 말해주세요. 부끄러워. 아니, 나누고 싶은 명단. 누구예요? 홍명지. 홍명지 사장님은요? 한숙희. 한숙희 차이미 사장님은요? 이윤주하고 저번에 김선주 씨 왔다가 누구지? 우리 그 저기 홈파티 때 온 분. 기억이 안 나요. 그 2사람. 사장님은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 김희정. 김희정. 우리 정정화 사장님은요? 박경화, 박경화, 최수정. 우리 이경림 사장님은요? 정병의 노보영. 정병의 노래. 다 이루어지실 거예요. 이루어지리다. 아멘. 오늘은 2장을 할 거예요. 2장이 냅킨 프레젠테이션 1이에요. 1. 신기한 게 원래 1장부터 냅킨 프레젠테이션 1로 시작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2장부터가 시작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냅킨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이해하면 회사 제품 보상을 설명하랬잖아요. 그 먼저 설명하는 그 냅킨 프레젠테이션의 첫 번째가 2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이 사업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면 2장부터 5장까지 먼저 읽어보세요라고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었던 그 첫 번째가 2장인 거예요.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것은 2 곱하기 2는 6에서 시작된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선민 사장님이 이 2 곱하기 2는 6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읽기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2 곱하기 2가 4인데 구구단을 못하나? 왜 6이라 그러지? 무슨 뜻이지? 그 안에는 뭐가 숨어져 있냐면 이 2 곱하기 2는 6 안에는 레버러지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 레버러지를 당신이 레버러지를 모르는 사람 혹은 레버러지가 없는 곳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는지가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2 곱하기 2는 6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수를 보여주는 신비한 공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특징 중에 딱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레버러지인 것 같아요. 뭐 권리소득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냥 뉴스킨이 아닌 전부의 네트워크 마케팅을 봤을 때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를 봤을 때는 레버러지가 다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레버러지를 돈으로 주냐? 그게 내 자식의 자식한테까지 나오냐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어요. 회사마다 차이가 있고 제품력에 따라 차이가 있고 뭐 오너 마인드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근데 그거와 별개로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레버러지는 똑같이 존재한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저도 인정하는 바예요. 저도 인정을 해요. 그쪽도 레버러지가 있고 우리도 레버러지가 있고 뉴스킨만 레버러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레버러지를 통장으로 주냐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장에서는 당신이 함께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 방금 명단 막 얘기하셨잖아요. 누구요. 그 사람에게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전에 여기 밑줄 읽어주세요.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자, 무엇이 뭐예요? 무엇은? 레버러지죠. 그 밑에 무엇을 알려줘야 하는가 밑에 레버러지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레버러지를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 가장 큰 차이는 레버러지가 있냐 없냐다. 그거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사람들은. 우리 이문주 사장님 먼저 읽어보실게요. 이미 사업 내용을 어느 정도 소개한 사람에게는 최대한 빨리 냅킨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합니다. 당신도 상대가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상대에게 제2장의 내용으로 도움을 얻도록 권하십시오.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당신도
상대가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한다 이 뜻에서는 처음부터 뭘 알려줘야 되냐면 자세의 중요성, 그리고 이 사업의 핵심,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제대로 알고 시작을 하는 거랑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부딪혀보다가 나중 가서 아 이거네 하고 깨우치는 거랑은 속도의 차이가 좀 있겠죠. 그러니까 스폰서 없이도 성공할 수 있지만 스폰서가 이 내 사업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전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스폰서가 나에게 얼마나 제대로 알려주느냐, 그럼 나도 내가 스폰서로서 얼마나 파트너들에게 제대로 알려주느냐. 그럼 그러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가 그동안 하던 일과는 완전하게 다른 이 사업을 접할 때 모든 거를 0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했을 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했는데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은 데를 다 비우는 게 시작이에요. 그래야 뭘 채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이어트도 해독을 먼저 해야 뭔가 영양도 넣고 오메가도 먹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먼저 이 사업에 갖고 있는 나만의 편견, 나의 이 우물안 개구리 같은 생각을 빨리 깨부실수록 빨리 성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의 첫 번째가 자세인 것 같아요. 자세 중에 뭐가 있을까요? 먼저 복장 있겠죠? 내가 누가 봐도 나를 비즈니스 하는 사람으로 보는 복장으로 입고 있는가. 그럼 그거를 보려면 테헤란로 가시면 돼요. 여의도나 여의도나 테헤란로나 아니면 특히 보험하시는 분들 보면 복장 어때요? 완전히 각이 딱 잡힌 상태로 회색 옷, 뭐 검정색 옷 딱 입고 다니시잖아요. 일단 그게 뭐냐면 나는 당신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라는 인식을 딱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복장이에요. 복장 같은 경우에는 쉽게 바꿀 수가 있죠. 쉽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럼 쉽게 바꿀 수 있는 거는 빨리 바꾸는 게 좋겠죠?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말투. 그 중에서도 존칭이에요. 존칭은요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만약 내가 이 뉴스킨 사업이 사실은 우리가 일반 사람이 접했을 때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비즈니스예요. 이게 내가 쉽게 시작을 했다가도 점점 이해하고 이해할수록 레버러지가 나면 날수록 굉장히 어마어마해질 수 있는 사업인데 내가 그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누구에게 전달을 했는데 들어왔더니 야, 너 일로 와봐. 저거 해봐. 했어? 이러면 어때요 마음이? 이거 뭐지? 약간 내가 동네 엄마들하고 놀러 온 건 아닌데 사업이란 걸 하려고 왔고 복장도 입었는데 존칭도 안 쓰고 뭔가 용어도 굉장히 저급하다. 물론 이렇게 같이 편하고 즐거운 분위기, 재밌는 문화는 너무 중요하지만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건 지키자라는 그러한 최소 단위가 저는 존칭인 것 같아요. 서로가 나이가 같더라도 혹은 나보다 어리더라도 존칭을 꼭 사용을 해주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이 뉴스킨은 나이 상관없잖아요. 직업 상관없고 배경 상관없고 학벌 상관없잖아요. 여기는 완전히 핀 위주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제대로 존칭하고 저 사람한테 배워야겠다라는 마음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폰서 존경, 그리고 스폰서에게 한 방향 하기. 이거는 제가 서문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죠. 그 네 번째는 형제라인 관계. 이 중에서 저는 제일 사람들이 처음에 고치기 힘든 게 4번인 것 같아요. 4번을 이해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나오는 오류가 뭐냐? 리크루팅이 힘들어져요. 리크루팅을 처음에 했을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담겨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이 4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뭔가 내 힘으로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뭔가 이게 수월하지가 않아 라는 생각이 들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 제가 자주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네트워크가 중요할 것 같으세요? 마케팅이 중요할 것 같으세요? 뭐 네트워크요? 마케팅이요?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둘 다 중요해요. 사실은
둘 다 중요해요.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마케팅도 중요하고. 근데 이 마케팅은 거의 8할에서 9할은 누가 해주고 있어요? 회사가 해주고 있어요. 뭐 아이템 디자인도 제가 하는 거 아니죠? 신제품 개발 제가 하는 거 아니죠? 유통망 이미 다 깔려있죠? 저는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플랫폼으로 연결만 해주면 돼요. 근데 이 네트워크는요, 제가 100%를 다 하게 되는 과정이 오면 힘들어져요. 그럼 이 네트워크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이 4번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4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 밑에 형제 라인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얘를 누구를 들까요? 차인미 사장님? 네, 차인미 사장님이에요. 근데 여기는 다른 형제 라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당에서 홈파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맨날 초대자를 데리고 오는 거야. 나는 이번 주도 없고 다음 주도 없고 다음 달도 없을 것 같고 내년엔 있을까 의심이 되고 하지만 노력은 하는데 안 돼. 이 사람은 어디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지 5명, 10명, 20명 막 데리고 오는 거야. 이 사람 마음속에 솔직히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날 수도 있겠죠. 인간인데 짜증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스폰서한테 잘 배운 거예요. 형제라인 관계를 잘해야 된다. 당신 파트너보다 형제라인에게 더 잘해야 된다를 이미 배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를 데리고 올 때마다 잘 오셨어요. 갈바닉 써보셨어요? 안 써보셨어요? 그럼 제가 손바닥이라도 한번 해드릴까요? 두피 한번 받아보실래요? 싫으세요? 그럼 발바닥이라도 한번 받아보세요 하면서 막 해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든 거야, 이 분위기가. 그래서 나 사업해야겠다 한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저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갈바닉 너무 좋아요. 그럼 이 사람 마음에 어때요? 그냥 감사해요? 그러면 절하고 싶지 않겠어요?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지? 그럼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초대자를 한 명 딱 데리고 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 그룹 전체가 이 사람 리크루팅 안 되면 안 되게 아주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족쳐놓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알아서 시스템에 의해서 리크루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실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관계는 그냥 이 사업의 그냥 가장 베이스적인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스폰서와 파트너 사이의 그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내 스폰서를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내 스폰서에 대해서 티업을 하고 다녀야 되는가는 시작이에요, 시작.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라인 관계는 곱하기예요. 곱하기. 하나하나 네트를 짜는 거예요. 요 형제라인에게 잘하고, 요 형제라인에게 잘하고, 그럼 내가 그 사람의 파트너가 나로 인해 이 사업을 입문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의 파트너가 나로 인해 이 사업을 좋게 보게 되고, 또 요 형제라인에게 잘하고, 요 형제라인에게 잘하면 네트가 탄탄하게 짜지죠? 그럼 내가 누군가를 데리고 올 때 내 힘이 아니라 이 그물망에 의해서 이 사람이 리크루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형제라인 관계에서 이걸 제대로 배우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이기심을 부리게 돼요. 꼭 저 사람하고 같이 해야 돼? 내 팀만 하면 안 돼? 나만 갖고 하면 안 돼? 꼭 저 사람들 좋은 거 해주기 싫은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로 인해 발생된 내 팀도요, 서로가 형제라인이에요. 그죠? 이지윤 사장님과 신현미 사장님은 형제라인이잖아요? 그럼 둘이, 난 우리 팀끼리만 할래요. 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같이 잘 지내서 팀이 되면 내가 너무 행복한데, 내가 이미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게 복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번은 내가 잘하고 있다 생각이 들지만, 이걸 진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려면 내가 동안방이나 홈파티나 103호에 데려갔을 때 누가 내 초대자를 본인 파트너 마냥 버선발 벗고 도와주느냐의 숫자를 세보시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나와요. 근데 내가 나 혼자 힘으로 나 혼자만 내 초대자만 하잖아요? 그럼 난 평생 내 초대자는 나만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동안방은 시스템이잖아요. 그럼 내가 소비자를 못 넣더라도 몇 달 동안 다른 소비자 들어올 때마다 내가 이 소비자들한테 리플 하나하나 달아주고 잘하셨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보니까 트루피스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서 그래요? 하고 트루피스 쓰고 이러면 그 위에 스폰서를 또 어때요? 이 사장님이 이렇게 내 소비자를 잘 챙겨주시네? 그때 내가 소비자 한 명 넣으면 어떻게 돼요?
리플을 막 달아주겠죠. 저 사장님 초대자구나. 내가 진짜 잘해드려야겠다. 설령 103호에 올 때마다 내가 선생님 너무 스폰서 너무 좋은 분 만나셨다. 진짜 축하드려요. 진짜 잘하실 거예요. 라는 이 한마디가 쌓이면 나중에 내 초대자가 100마디를 듣게 되는 거예요. 스폰서 잘 만나셨네요. 너무 잘 오셨어요. 기다렸어요. 많이 들었어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이런 말들을 막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 네트워크의 거의 전부는 형제라인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 쇼더 플랜 할 때 한 팀만 두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여러 팀을 뒀을 때 시너지가 더 잘 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이런 자리보다 오히려 더 크게 쇼더 플랜을 할 때 더 와닿는 게 많아요. 아 저렇구나, 아 저런 경우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네,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사장님들은 쇼더 플랜을 가르치실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럴 때 내가 더 내 팀에게 좋은 영향이 가려면 형제 라인들을 모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 파트너가 더 잘 들어요. 아, 내 스폰서 되게 바쁜 사람이네. 아, 스폰서 사장님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네. 아,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구나 하고 귀담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세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네 가지인데, 가장 쉽게 고칠 수 있는 거는 복장 가장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주 안에 나는 비즈니스 복장 한 벌 정도는 두고 그냥 여름 내내 입겠다 결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4번까지 내려가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걸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올까? 왜 이걸 해야 되지? 시스템 사업이라는데 시스템 사업이 뭐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 네 가지가 더 와닿으실 거예요. 특히 요즘 저희 북미팅 하고 있는 책 있잖아요. 시스템북. 거기에서 아마 어제 분량이 이거 관련된 내용이었을 거예요. 사람 관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 관계만 잘해도 사업이 잘 될 수 있다는 게 그게 이은이에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형제 라인의 숫자가 내가 얼만큼 잘하고 있냐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다라는 거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네 가지를 여기다 써놓으세요. 자세의 중요성. 네 가지 꼭 바꾸겠다.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다른 곳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저 사람한테 왜 잘해줘야 돼?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은? 할 필요 없죠. 근데 여기서는 해야 내 팀이 리크루팅을 잘하고 내 팀이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 우리 차영희 사장님 읽어보실게요. 이것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큰 수익을 올리려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후원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과 그들을 도와 훌륭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해주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네, 여기 문단을 다 별표를 쫙 쳐 놓으시면 돼요. 큰 수익을 올리려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 모든 사람을 후원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어 행동하는 것. 제가 앞에 설명드린 거죠. 형제라인과의 팀워크, 문화, 분위기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시스템에 합류하는 것,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는 것, 스폰서 존경, 형제라인 사랑, 이거를 굵은 글씨로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쇼더 플랜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티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스폰서와 한 방향을 해야 되는지, 왜 형제라인들과 함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나리안 사장님 읽어보실게요. 먼저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에서 사람을 만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테이블 위에 놓인 냅킨을 꺼내 그림과 같이 2 곱하기 2는 4라고 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2 곱하기 2입니다. 당신이 두 사람을 후원하고 또 그 두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후원할 경우 2 곱하기 2는 4가 아니라 이미 당신이 후원한 두 사람이 있으므로 2 곱하기 2는 6이 된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림처럼 곱하고 더해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만약 이러한 구조에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거나 인정하려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붙잡고 앉아 설명하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설명하면서 의식적으로 후원한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음에 주의하십시오. 이어 2 곱하기 2 옆에 3 곱하기 3을 씁니다. 이때 당신이 세 사람을 후원하고 그 세 사람이 각각 세 사람을 후원하면 3 더하기 9가 되어 12명이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가르친다는 말도 중요합니다. 당신은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미 상대를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 그 시작하는 사람이 이게 정확하게 내가 다른 사람을 교육하고 복제해야 되는 가르치는 비즈니스라는 거를 이 부분에서 어렴풋이 와닿아요. 왜냐면 2 곱하기 2가 내가 2명에게 전달을 하고 이 2명을 내가 제대로 가르쳐서 나처럼 2명을 찾았을 때 4가 아니라 그 위에 내가 전달한 2명을 합한 6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는 레버러지도 숨어져 있지만 이 사업의 본질적인 것도 숨어져 있는 거예요. 둘을 찾아내려 가야 한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구조를 설명했을 때 좋지 않은 반응 보이면 설명하래요, 말해요? 하지 말라.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찾으라는 뜻이죠.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는 일이지 내가 설득하거나 나로 인해서 끌고 와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원한다, 가르친다라는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지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냥 판매하는 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업에서 판매는 진짜 개미 똥구멍한 크기만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이 사업에서 판매는 그냥 이 부분이고 그 외의 부분은 다 복제에 관련된 일이란 말이에요. 시스템에 대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식적으로 후원한다, 가르친다라는 말을 계속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제가 앞으로 쭉 읽으면서 빠르게 지나갈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지나가면 제가 약간 답답해가지고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데 사장님들 다 3번씩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지나갈게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레버러지예요. 아무래도 레버러지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2명에게 전달을 하고 그 2명이 나처럼 2명을 후원한다면 그땐 4가 아니라 내가 전달한 2명을 합한 6이 된다. 그리고 이 4명이 나처럼 2명씩을 또 전달을 하면 8이 아니라 그 전에 있던 6명을 합한 14명이 되고 또 이들이 2명을 가르친다면 16명이 아니라 30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좀 놀래는 사람도 있어요. 오, 30명, 오. 근데 한 명은 더 할 수 있지 않아? 이러면 사람 자존심에 나 1명 절대 못해 이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치, 1명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그럼 너가 1명만 더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너가 1명을 더 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1명씩만 더 해서 3명에게 가르친다고 가정을 한다면 부가 아니라 몇 명이에요? 12명이 돼요. 또 이들이 나처럼 3명에게 전달을 하면 27이 아니라 39명이 되고 또 이들이 나처럼 3명에게 전달을 하면 81명이 아니라 120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같은 레벨 4인데요. 몇 명의 차이가 나죠? 90명의 차이가 나요. 근데 이 90명의 차이는 뭐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 1명이라는 숫자가 90이라는 차이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레버러지죠. 레버러지의 영어 뜻이 지렛대잖아요. 지렛대. 내가 작은 힘을 더했는데 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게 레버러지라는 거죠. 내가 한 명은 내가 제대로 전달을 더 했을 때 레벨 4에서 벌써 90명이라는 숫자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으시면 여기에 그래요. 30과 120의 커다란 차이를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낸 게 내가 1명을 더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했을 때 상대가 관심을 보이면서 고개를 끄덕이면 뭐라고 질문하래요? 이거 엄청난 차이 아니야? 라고 꼭 질문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분들 막 그런 분들 있어요. 호로딱 설명해버려. 그러면 뭐가 대단한지 모르고 그래서 어쩌라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한 명이 90의 차이를 만들어낸 거야. 이거 대단하지 않아? 했을 때 대답하지 않아도 속으로 대단하네 이렇게 속마음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전달을 하고 그런 다음 왜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설명합니다. 1명을 더했을 때 생긴 거죠. 분명한 것은 그러한 차이가 모두 여기 밑줄 읽어주세요. 약간의 노력을 더해 한 사람을 더 후원하는 것만으로도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때 누군가 뭔가 말하려 해도 들어주지 마시고 계속 진행을 하세요. 어떤 논쟁이 벌어지더라도 그거는 전혀 생산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4명을 후원한다면 이라고 하면서 4명의 숫자 계산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4명이 4명을 전달하면 16이 아니라 20이 되고 4명이 4명을 전달하면 64가 아니라 84가 되고 4명이 4명을 전달하면 256이 아니라 340이라는 숫자가 되고 여기서 이 사람은 340과 120을 차이를 설명했지만 저는 보통 340하고 30을 비교해요. 몇 명의 차이가 나요? 310명의 차이가 나요. 뉴스킨 코리아 기준 대리점 하나당 20만 원을 평균으로 잡잖아요. 그럼 310명이면 20만 원 곱하면 얼마예요? 거의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의 이 수익의 차이를 뭐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단 2명을 제대로 가르치고 복제시켰을 때 레벨 4에서 6천만 원의 수익의 차이를 낸다라는 거예요. 레버러지 느껴지시죠? 이때 레버러지 못 느끼면 그 사람은 명단에서 지워야 돼요. 1년 더 공부하고 와야 돼, 그 사람. 세상의 풍파를 더 겪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도 또 그래요. 2단계에서 진지한 자세로 말합니다. 여기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계속 차이를 물어보라고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레버러지를 더 깊이 있게 느끼게 해주는 그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의 숫자가 5명으로 늘어났을 때는 그냥 빠르게 진행을 해도 된대요. 뭐 후원한다, 가르친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볍게 그림을 그리며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이때는 심지어 저는 이 더하는 과정도 안 해요. 그냥 그럼 결국에 내가 1명을 더해서 5명에게 전달을 한다면 이 5명이 나처럼 전달했을 때 5가 25가 되고 125가 되고 625가 되면서 내려가게 될 거야. 이렇게 여기서는 금방 내려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5명은 당신이 후원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진지하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몰두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5명은 각각 5명의 열정적인 사람을 후원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당신은 여기 중요합니다. 열정적인 자세를 갖춘 5명을 찾을 때까지 10명, 15명 혹은 20명을 후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벨로시티도요, 6명을 찾으세요가 아니라 6명이 남을 때까지 찾으세요가 사실은 정확한 말이죠. 정확히 나와 함께 열정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이해하는 6명을 찾아야 된다. 자, 그렇지만 이 책에서 설명하는 10가지 냅킨 프레젠테이션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빨리 사업을 이해합니다. 상대에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설명할 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해하길 바란다면 이 책을 활용하세요. 그림이 보여줘도 당신이 5명 후원하고 그들이 다시 5명을 후원하는 단계가 차례대로 이루어지면 4단계째 이거 총 합은 몇 명? 780명의 네트워커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780명의 사업가죠, 사업가. 그럼 이때 누군가 질문해요. 그럼 아무도 제품 팔지 않아도 되겠네요? 라는 질문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래요. 내 힘에 의해서 대답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책으로 이해시켜라. 다시 책으로 돌아가래요. 그럼 다시 이 과정을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장.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하든 당신의 네트워크에 780명이 존재하고 그들이 매일 제품을 사용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소비와 유통이 발생합니다. 열정적으로 사업에 몰두하지 않아도 제품은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제품의 유통에 도움을 줍니다. 근데 이게 되려면 제품이 진짜 좋아야겠죠. 단순히 제품이 좋은 게 아니라 여기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유니크한 제품이어야지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뉴스킨 사업을 그만둔 사람들이 원래 사업 그만두면 제품도 그만 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킨 사업자들은 뉴스킨 제품을 계속 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에이즈락은 어디를 가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당신의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각각 친구가 2명에서 3명 혹은 5명이 있다면 그 친구들을 통해 10명의 고객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780명이라는 네트워크 안에 얘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한 명 한 명은 최소한 10명의 소비자를 갖고 있는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의 네트워크 안에 7,800명의 소비자 있는 거 맞죠? 플러스 780명의 네트워크가 있는 거 맞죠? 그럼 이걸 다 합하면 몇 명이 있는 거예요? 8,580명이 당신의 네트워크 안에서 제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각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AR로 10만 원어치만 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얼마예요? 8억 5,800만 원이 매달 내가 아무 짓도 안 해도 매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제품은 팔리고 있지만 내가 제품을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죠. 뉴스킨 파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파는 게 맞고 어떻게 보면 파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당신들이 알고 있는 기준으로 제품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저는 그러거든요. 이건희가 갤럭시 파는 회사 회장이지만 이건희는 핸드폰을 팔지 않잖아. 우리는 이건희가 되는 일이야 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럼 결국에 본사와 대리점 이 사이에서 개념이 정립이 안 된 사람인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중에 뒤에 보면 세일즈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차이 설명해 놓은 파트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같이 읽으면 이해가 되겠죠. 아, 그래서 팔지 않아도 된다는 거구나. 아니면 바로 2 곱하기 2는 6을 설명해도 괜찮을 거예요. 아, 이렇기 때문에 내가 팔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당신은 열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하는 5명과 함께 진지하게 사업을 전개하면 그만입니다. 여기 밑줄을 쫙 그으시고 5명 찾기. 근데 어떤 5명? 금배 5명. 금배가 뭔지는 뒤에 설명이 나올 거예요. 금배 5명 찾기라는 거예요. 결코 8,580명을 상대로 판매에 힘써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열정적인 5명에게 사업을 어떻게 전달하면? 올바르게 전달하면. 어떻게 전달해야 돼요? 올바르게 전달하려면? 쇼더 플랜과 시스템에 의해서 전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는 자연스럽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뭐, 난 여기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면 여기 읽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하신 부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명쾌하죠? 그 다음에 우리 나리안 사장님 읽어보실게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간혹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네트워크를 놀라울 만큼 빨리 구축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다른 그룹으로 옮겨가거나 당신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당신은 당신보다 더 경험이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들은 내게 생각대로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초조해하며 뻔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만의 독특한 사업 노하우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오히려 되묻습니다. 당신의 프런트라인 중에서 늘 함께하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프런트라인이란 당신이 직접 후원한 사람을 말하면 서비스 레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보통 25명에서 50명이라고 대답합니다. 하거나 이보다 더 많다고 응답합니다. 실제로 저는 100명 이상의 프런트라인을 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내용을 이해했다면 설령 프런트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경력이 6년이나 8년에 이를지라도 6개월 내에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네, 과감히 정리를 하래요. 근데 과감히가 절대 상처는 주시면 안 돼요. 이 뉴스킨 사업에서 특히 이 뉴스킨 문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고 싶은 말도 하면 안 된다. 해야 하는 말도 하면 안 된다. 해주고 싶은 말도 하면 안 된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하고 싶은 말도 하면 안 된다. 해야 하는 말도 하면 안 된다. 해주고 싶은 말도 하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해요. 과감히는 내 마음에서 과감히지 겉으로 과감히 정리하시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상처 주시면 안 되고요. 적을 만들면 안 돼요. 이 뉴스킨 사업에서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누구 손해? 내 손. 내 손해. 그리고 나를 넘어서서 내 파트너가 손해를 받아요. 내 파트너가. 정말 끔찍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바람에 내 파트너들을 아무도 안 도와줘. 그러면 누구 손해? 완전 대손해. 그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내 그룹원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자세 부분에서 사실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과감이라고는 돼 있지만 그 과감이는 내적으로 과감이지 외적으로는 항상 팔 벌리고 환영해주고 인사하고 웃으며 칭찬하기 이 문화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지훈 사장님 읽어보실게요. 프런트라인이 많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대를 생각해 봅시다.
육군, 해군, 공군 또는 해양경비대도 가장 밑의 사병부터 지휘부의 고급 장교까지 한 사람이 직접 통솔 및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고작 5에서 6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미군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서 200년 이상의 경험으로 실증된 사실입니다. 즉 한 사람이 5에서 6명 이상의 다른 사람을 통솔 및 관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도 50명의 프런트라인과 함께 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아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프런트라인은 5에서 6명이 적당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에 정정원 소장님. 일단 후원을 했다면 다음 그룹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딜레마를 안겨주지요. 그들이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브레이크어웨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독립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하는 시기가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당신은 항상 5명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3명이나 4명으로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5명 이상의 프론트 라인을 구축해 큰 효과를 발휘하는 시스템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자, 브레이크 어웨이 이게 뭐냐면 내 파트너가 뭐가 되는 거야? 리더가 되는 거죠. 리더로서 정확히 설 때, 그때는 요청이 올 때만 도와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앞에도 그랬잖아요. 서문에 스폰서 밥 사줘야 된다고. 근데 그게 오히려 스폰서 입장에서는요, 내 파트너를 리더로 키우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자꾸 내 스폰서한테 밥 사줘야 되면 돈을 계속 긁어야 되니까 빨리 내가 리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공부를 하고 빠르게 성장을 하겠죠. 근데 스폰서가 갈 때마다 그냥 편안하고 즐겁고 좋으면 계속 스폰서 도움만 받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 독립적인 길로 가는 시간이 빨라져요? 늦어져요? 늦어져요. 그럼 누구 손에? 내 손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요즘에 그 마민 책을 읽잖아요. 제가 오늘 드디어 그 책을 끝냈는데 정말 저한테 그 막 교훈이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리더가, 모든 사람은 잠재력이 있대요. 각자가 정말 하나라도 잘하는 게 다 있대요. 다. 근데 그거를 찾아내주는 역할이 리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파트너나 내 직원이 잘하는 장점을 빨리 발견해주지 못한다면 그건 직무유기래요. 리더의 자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가 만약에 내가 6개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승진을 하잖아요. 내가 승진을 했는데 6개월 내에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승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내가 일을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리더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리더는 일을 시키는 사람이지 일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는데 이 마윈의 리더십이 되게 네트워크 마케팅과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보통 회사의 리더십과 이 네트워크의 리더십은 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되게 비슷한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하는 걸 잘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해줘야 되고, 이 사람이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도와주는 게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브레이크 어웨이로 가는 시점이 전환점이라고 그러죠. 터닝 포인트. 그 사람의 사업의 터닝 포인트가 돼요. 내가 독자적으로 내 팀을 꾸릴 수 있는 리더십, 내가 시스템 안에서 정확하게 시스템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점. 옛날 초기에는 동안방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백사모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티켓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세미나가 언제 있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딱 매달 몇째 주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초기 사업자들은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것들을 다 알게 된 시점. 랠리는 항상 둘째 주, 루비 어버브는 항상 첫째 주, 동안방은 항상 5일부터 25일. 그런 걸 내가 정확히 다 아는 시점 있죠. 그게 하나의 터닝 포인트라는 거야. 그럼 그거를 빨리, 내 파트너가 빨리 터닝 포인트가 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밥 얻어 먹어야 된다. 이거 웃기죠? 밥 얻어 먹어야 돼. 네가 밥 사. 그래야 너가 빨리 성장해.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내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뭐 더치페이를 하시더라도 내가 스폰서 사장님의 시간을 오늘도 썼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0가지 냅킨 프레젠테이션은 각각의 내용을 연결해서 어디로 옮겨야 된대요? 자, 크게 어디로? 행동으로. 자, 어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요 이 책은 10번 읽으셔도 소용이 없어요. 나만 10번 읽고 이해하면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슈퍼 전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내 모델들에게 모두 신발을 신긴 디자이너의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쇼더 플랜을 읽고 행동, 읽고 알려주고 읽고 전달하시면 보다 큰 효과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어떤 질문사항이 있더라도 계속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독을 하고 나면 확실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2장이 끝이 났어요. 우리 이문주 사장님은 2장을 통해서 뭐를 느끼셨나요? 뭐가 가장 와닿으셨어요? 하나만 딱 꼽으라 그러면? 하나만 딱 보고라 그러면 그 레버리지가 얼마나 그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더 늘어남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셨어요? 우리 차이미 사장님은요? 나랑 같은 사람 찾는 거. find them 찾는 것이다. 우리 이경민 사장님은요? 저는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뭐 지금 막 되는 대로 하다 나중 가서 잘 되겠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죠. 한 사람의 힘이 그 역량이 중요한데 그 한 사람이 잘못 복제 받으면 잘못 복제를 하니 올바르게 복제를 해야 된다. 올바르게 배워야 된다. 맞아요. 또 이게 나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게 그죠? 지훈 사장님은 오늘 뭘 느끼셨어요? 형제라는 관계 잘 맺을 짜자. 그리고 슈퍼 전달자 있잖아요. 우리 정정아 사장님은요? 자꾸 이제 제가 지금 제 팀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제 생각에 되게 아슬아슬하게 잘 와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내 스스로가 좀 정비가 돼야 내가 뭔가를 전달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걸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더 배워야 되겠구나. 그 처음에 배워야 된다 이 부분이 좀 느끼셨어요? 저도 이거 설명할 때 처음하고 마지막 처음에는 이 2 곱하기 2는 6 풀 때가 제일 재밌었는데 점점 이제 앞부분하고 뒷부분에서 오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나니안 사장님은 뭘 느끼셨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네. 나는 언제 2 곱하기 2가 되려나. 좋은 걸 느끼셨네. 잘하지도 않고. 그럼 두 명의 이름을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2 곱하기 2만 되면 응. 플러스 1 되는 거는 좀 더 쉽지 않을까. 그 2 곱하기 2가 이렇게 어렵나 이런 생각. 레버러지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는 그러거든요. 한 명이 2명이 되는 거랑 10명이 20명이 되는 거랑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똑같거든요. 2배. 근데 이때 관점에서는 얘보다 얘가 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때 관점에서는 얘보다 얘가 더 얘보다 얘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둘 다 똑같은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리안 사장님이 나중에 뭐 요즘에라든지 뭐 10명, 20명 있는 그룹들 보면서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그룹들도 또다시 2배 성장하는 데 드는 노력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1명이 2명 되는 노력이 똑같이 그렇게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게 1명에서 2명이 딱 되면 그 다음에가 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나랑 진짜 마음이 잘 맞는 파트너랑 내 스폰서 이 3명이 힘을 합하면 3명이 30명 되는 게 금방 된대요. 근데 이 사람들 없이 나 혼자 있을 때
이 사람은 있겠구나. 이 사람, 이 나랑 진짜 정말 쿵짝 잘 맞는 파트너 한 명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도 딱 나왔을 때 이 시너지가 폭발하려면 그 기간 동안 내가 비우고 배우고 또 비우고 배우고 비우고 넣고 하는 과정이 있다 보면 언젠가 탕 하고 터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야? 6명을 남기자. 벨로시티를 6명 찾자가 아니라 6명을 남기자로 정말 내가 파인드 하자. 오늘 차이미 사장님이 느끼신 거 있잖아요. 찾자.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자라는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에서 기다림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다림. 아, 결국에는 저런 레버러지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팀워크를 짜서 내가 제대로 이 패밀리 그룹 안에서 기다려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배웠던 것 같고, 두 번째는 판매하기 전에 이게 사업이라는 거를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내가 8,000명을 상대로 전부 다 판매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일로 오죠? 내가 8,000명을 상대로 전부 다 판매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5명을 정확히 5시 5처럼 내려가게 된다면 8,000명이 죽었다 깨나도 알아서 제품이 판매가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숙제는요, 2 곱하기 2는 6 있죠. 오늘 이 책 내용 그대로를 다음 시간에 한 명씩 다 풀어볼게요. 다음에 막 안 오시고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풀어보시고 그거를 같이 풀면서 느껴보시는 거. 아, 저렇게 풀었더니 저런 느낌이 오네. 저런 멘트를 쳤더니 이런 느낌이 오네. 이런 거를 같이 느껴보도록 할게요. 그럼 3번 읽고 그 다음 장 3번 읽는 거랑 2 곱하기 2는 6 푸는 거가 숙제예요. 그리고 제가 그 보상 풀 때 이걸 또 많이 하잖아요. 5가 25가 되고 참 내려간다. 근데 어떤 사람 뭐 태클을 걸어요. 이게 진짜 이렇게 되냐. 근데 이거는 현실이 아니라 이 숫자가 갖고 이 레버러지를 설명하는 이론적인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레버러지가 일어나는데 5랑 25랑 더한 것보다 125가 크다라는 거에서 저는 확 레버러지가 왔어요. 그냥 단순히 5, 25, 125 할 때는 오 하다가 이 둘을 더한 것보다 얘가 더 크다라는 거에서 탕 하고 머리가 깨졌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러네 라는 거. 그리고 5, 25, 125 더한 것보다 625가 더 크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경숙 사장님이 옛날에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있거든요. 본인이 다이아에서 딱 블루 다이아몬드로 넘어가는 그 기점에서 수익이 정확하게 2.5배가 됐대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더한 것보다 여기가 더 크다는 뜻이죠. 그럼 레버러지가 이 숫자대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레버러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5, 25, 125 봤을 때의 느낌보다 저는 이거 합한 것보다 얘가 더 크다는 거에서 되게 확, 제가 숫자에 강하신 분들한테는 이 설명이 좀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숫자에 그렇게 생각이 없는 분들은 이걸 들어도 뭐 똑같이 느끼실 수 있지만 저는 되게 크게 왔던 것 같아요. 2 곱하기 2는 6을 푸시면서 본인이 소름이 돋는다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레버러지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네라는 느낌이 딱 왔을 때 한번 딱 소름이 오면서 나 너무 잘했는데 이 느낌이 딱 오거든요. 이거 굉장히 좋은데 이 느낌이 딱 와요. 그래서 저는 보통 백상우 강의 듣고 나서 2 곱하기 2는 6 보상을 푸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백상우 강의를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해가 됐을 때 레버러지를 꼭 이 사람이 이해를 한다면 나중에라도 나에게 다시 올 거라는 생각을 해서 항상 이게 미끼로 2 곱하기 2는 6을 꼭 풀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책의 표지인 2 곱하기 2는 6을 배우셨잖아요. 중요한 거는 결국에 오늘 배운 내용을 연결해서 뭐로 옮겨야 된다? 행동. 다시 뭐로 옮겨야 된다? 행동. 다시 뭐로 옮겨야 된다? 행동.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이런 뉴테스타반이나 루이반은 아니기 때문에 내지는 않지만 사장님들 개인적으로 뭐 한 달에 내가 몇 번 2 곱하기 2는 6을 풀기라는 목표를 세우시거나 아니면 이번 주에 대문 약속이 있다면 이 사람한테 2 곱하기 2는 6을 고치고도 한번 풀어보자. 여기서 그러잖아요. 2 곱하기 2는 6만 풀었을 때 반응이 없으면 그만하고 반응을 보이면 넘어가라 그러잖아요.
2 곱하기 2는 6까지 풀어보세요. 이 사람이 더 관심을 갖는지 안 갖는지 뭐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2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